이게 제일 이상해요. 결혼식장에 찾아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막 협박을 하는가, 성폭행도 고소하고, 야 국민신고 뭐 관계기관에 다 올리고, 그리고 너 결혼하지? 결혼식장 찾아가가지고 폭삭 망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혼식장이라는 건 난 좀 이따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불륜 저질렀어 이 얘기를 스스로 한 거야. 아, 왜 스스로 했냐면은 국민청원이나 그 전에 기사에는 어? 이 남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결혼식장 얘기를 해서 여자친구도 있는데 바람 폈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지가. 이게 되게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올려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성폭행한 사람 죽여라! 막 이렇게 오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오후 되니까 여론이 180도 변해버렸어요. 사실은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둘이 불륜 난 거였대. 불륜 났는데 그거를 남편이 일부러 불륜인 걸 알면서도 국민청원 올려서 막 돈 뜯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 그러니까 거짓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국민청원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을 만하냐? 그걸 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국민청원 내용에 이제 반박하는 글을 총각 측 있잖아. 그쪽에서 올렸어요. 그걸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총각이 올린 반박글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건을 대략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한대요. 이제 사회복지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회복지센터가 10살이 어리대. 이 센터 장이 아내보다 10살이 어린데 이게 그 뭐야 센터 장이니까 위계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성폭행을 존나 했대요. 막 성폭행하고 막 유사 막 그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다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지지부진하대요. 그냥 냅두고 그냥 또 깔아뭉개고 있대.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국민청원 올리고도 이게 뭐 얼마 안 나오니까 MBC에도 제보하고 여기저기다가 막 보배드림에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반박이 나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아니 이 성폭행 아니었다. 둘이 서로 좋아서 만난 거다. 그러니까 불륜이었다. 이렇게 해서 반박글을 길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반박글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원래 이 한쪽만 보고 기사를 씁니다. 기자들이 멀쩡한 기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 성폭행 가해자를 죽여라. 이게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되니까 이 반박글이 나오니까 남편을 죽여라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청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 청원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일반 사람들이 깜빡 속았냐 이거야.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다면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랍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라고 생각하면요, 우선은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뭐 20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복지센터에 월 200만 원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가해자가 대표잖아. 그러니까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성폭행 당해도 어쩔 수 없이 막 전전긍긍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아니 월 200이라니까 그런 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복지센터에서 일어났다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모 대표는 저희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이러잖아. 그러니까 가해자가 10살이 어리고 이 복지센터의 원장의 아들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훨씬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냥. 근데 그런 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반박이 나오기 전에는.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를 했대. 저는 이 강간이나 이런 뭐 이런 걸 할 때 수차례, 그러니까 2번 이상이라고 하면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2번 이상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사회가 완전 돌아버려가지고 무슨 뭐 6개월 전에 강간을 당했대. 뭐 이런 것도 다 강간이잖아. 수차례 강간을 당했대.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남녀가 사귀다가 나중에 강간이었어 이래도 강간이야. 그래서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만 돼도 저는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봐봐.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를 했다잖아.
아니 무슨 뭐 복지센터 사회복지사한테 뭐 유사성행위를 시키면은 그걸 뭐 해야 돼? 그냥 잘리고 말지? 아 그렇잖아. 뭐 대단한 그걸 하고 그 유사성행위까지 하고 있어. 뭐 손으로 했든지 입으로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이게. 근데 이걸 다 믿어 사람들이. 또 볼게요.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직 초등학생이 세 아이들까지 충격을 받았대. 아니 봐봐. 자살 시도를 초등학생들 앞에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지 혼자 하는 거지. 무슨 애들까지 충격받게 그렇게 앞에서 한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봐봐. 아니, 한 달째, 자기도, 이 남편도 한 달째 직장 출근을 포기한 채 이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왜 포기해? 보나마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기를 했을까? 근데 이것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포기를 한 거지.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 놓아 울어댄대 애들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말을 하면은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잖아. 제가 저번에 공군부사관 얘기할 때 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진술만 하면 끝이야. 근데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잖아. 근데 국선 변호사 내놔 이러는 것 자체가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야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 전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 국가가 잘못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국가가 한 게 뭐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어떤 조력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런 얘기를 하잖아. 대부분의 국민청원이 이런 식이에요. 경찰은 뭐 했냐, 국가는 뭐 했냐,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 이러잖아요.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를 안 했다 이거야. 아닌가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합의를 안 한 상태의 가해자를 반성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편집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예 부인하는 거야.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때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반박이 나오고 보니까 이거는 합의를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피해자인 아이 엄마는 물론이고 애들까지 뭐 정신적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분뇨도 가리지 못하는 지경. 그러니까 말 자체가 다 이렇잖아요. 감성적이잖아. 남편이 저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뭐 하루하루 정신줄 하나에만 의존해서 숨만 쉰데,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 완전 그냥 난 다 죽어가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뭐 지옥이라잖아. 가정이 지옥이 됐대. 그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걸 수 있는 거는 다 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떠오른 게 있어. 새우튀김 사건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찍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 거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이걸 이제 기사로 썼어요. 사람들이 이제 한쪽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댓글이 이랬어요. 처음에는. 여가부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경찰은 또 뻘짓했다. 그러니까 다 진실로 보는 거야. 기사가 올라오면. 또 우리는 진정한 경찰을 원합니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했다 이 얘기예요. 경찰이 잘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 막 이래. 이건 다 경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가해자 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죠. 반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연애 이제 첫 시작이 연애잖아. 둘이 연애한 겁니다. 이게 유부녀랑 총각이 그냥 연애했던 거다.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욕을 먹을 일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반박을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성폭행 가해자로 보니까 반박을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람 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아니 합의금을 4억을 요구를 했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완전 여론이 돌아섰어요. 애초에 남편이 돈 보고 지랄한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르는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간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 갑질을 하려고 한 거야. 이에 응하지 않자 우선 고소를 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대요. 그리고 MBC에 저녁 뉴스에 방영을 했대. 그리고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청원이 이제 그냥 있으면 동의할 수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배드림이 화력이 존나 세잖아요. 또 거기다 또 올렸대요. 여기서 MBC는 좀 이제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에만 제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제보를 했는데 MBC만 방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MBC가 이 대가리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커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근데 MBC만 방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멍청해서. 얼마 전에 뭐 올림픽 가지고 난리 났죠. 한 꼬라지 보면 뻔해. 그리고 유부녀는 아래 카톡 대화 내용과 같이 총각에게 항상 먼저 카톡을 보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만 유부녀가 꼬리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6월 24일에 카톡을 주고받았음에도 또 막 이게 돈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몇 개 줄을 끊었죠. 아, 내일 봐 자기야. 아니 지금 강간범한테 자기야라고 해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사실. 이게 또 일찍 자야겠어요. 아픈 듯 이러잖아. 뭐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지금 8시 51분이잖아요. 아니 뭐 집에 안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나고 이렇게 뭐 한 타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겠어. 뻔하지. 또 이게 알라뷰. 아니 뭐 강간범이라면서 알라뷰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카톡 까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뜨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그래. 또 섣불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기사의 댓글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180도 그냥 바뀝니다. 사실이 나왔다 이거야 또. 그러니까 기존의 기사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래. 그리고 또 이래. 아줌마가 바람 핀 거네. 어디서 강간당했다고 구라를. 남편이 돈 뜯어내려 한 거네. 남편 놈이랑. 역시 이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크크크. 애초에 다 들어볼 생각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실제 강간이면은 국민청원에 올릴 일이냐?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러죠. 근데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건 다 이런 거야. 이 국민청원이라는 게 이게 쓰레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법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을 항상 국민청원에다 이런 식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슈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좆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국민청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여론이 바뀌었다. 그리고 10번째 남자 채널은 반대 얘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반박 글을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애초에 국민청원 올렸을 때도 지금 보니까 다 이상하잖아. 지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거는 티가 난다고. 그거를 내가 한쪽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반박 글도 좀 이상한 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요. 합의금이 4억이래. 이거는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성폭행이 합의금을 4억을 부른다면 그거를 합의를 할 리가 없어요. 애초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니 상대가 재벌이어도 4억을 부르면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시세랑 너무 동떨어지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존나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4억을 낼 수 있을 정도면 합의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이 4억 자체가 이 지금 총각이 말한 이게 4억이 거짓말 아닐까? 4억은 오버 아닐까? 한 1억 정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큰 돈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저 부부가 돈을 노리고 접근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 금액이 어쨌든 너무 크다. 너무 그러니까 4천만 해도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르는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상해요. 이 말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도 땅도 귀신도라는 건 마치 자기 자신을 비꼬는 말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바람을 폈잖아요. 어쨌든 바람을 폈는데 그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까는 말투야 저게. 야 나는 이렇게 바람 존나 잘 폈는데 뭐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저런 수식어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욕하게 된 거예요. 저 말을 써서. 그래서 이거 본인이 쓴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남편에게 알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지금 결국 이제 뭐 6월 24일 밤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 남편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너 내 아내 성폭행했지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근데 왜 알리고라고 했지? 이 전화로 4억을 뜯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우연히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을 해서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성폭행 당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에게 알렸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태 말 그대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알렸다는 게 이상하다고. 어쨌든 이제 4억을
얘기할 시점에는 둘이 짠 거야. 맞잖아요. 짠 거잖아요. 짜고 이제 야 너 성폭행 범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고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꽃뱀 같잖아요. 꽃뱀. 꽃뱀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남편은 몰랐다가 우연히 알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왜 알렸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불륜의 귀책 사유가, 그러니까 불륜에 걸렸잖아 결국. 귀책 사유가 남자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야. 애초에 남자가, 그러니까 그 와이프한테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르는 불륜 사실을 그랬잖아. 모르는 불륜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불륜은 아무도 모르지 뭐. 둘만 아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리는 느낌이 든다는가. 응? 아니 불륜 사실은 당연히 모르지. 그걸 왜 굳이 아무도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를 쓰냐고.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해요. 결혼식장에 찾아가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막 협박을 하는가. 성폭행도 고소하고 야 국민신고 뭐 관계기관에 다 올리고 그리고 너 결혼하지? 결혼식장 찾아가가지고 복상 망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결혼식장은 이 총각의 입장에서 이 반박을 할 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식장이라는 건 난 좀 이따 결혼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불륜 저질렀어 이 얘기를 스스로 한 거야. 왜 스스로 했냐면은 국민청원이나 그 전에 기사에는 이 남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결혼식장 얘기를 해서 여자친구도 있는데 바람 폈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 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 글을 썼다면 절대로 쓰지 않을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면 이 글 자체가 그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쓴 것 같아.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른다 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남자가 욕을 먹을 말인데도 잘 생각을 못하고 쓴 것 같고, 결혼식장 찾아간다 이것도 본인이면 절대 안 쓸 일입니다. 굳이 여자친구 있는데 바람 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뒤쪽에 유부녀는 아래 카톡 대화 내용과 같이 대부분 총각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고 이런 말을 했잖아. 이게 어떤 경우냐면 보통 내가 여자랑 사귀는데 내가 바람을 폈어. 딴 여자를 만났다고. 근데 이제 내 여자친구가 나는 잡고 저 여자만 욕하고 싶잖아. 그러면 거 가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그래. 야 니가 먼저 막 꼬리 쳤지. 딱 이 내용입니다 이게.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전체가 그러니까 아래 카톡 내용과 같이 대부분 총각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고라고 했잖아. 이게 딱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야. 여자끼리 싸울 때 머리끄댕이 잡는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 여자친구가 쓴 것 같아. 이 전체를. 그리고 이 결혼식장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국민청원 올릴 때 그 얘기를 안 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긁어 넘어졌잖아. 근데 아니 이제 성폭행 가해자가 야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좀 있어 결혼할 놈이 내 마누라 성폭행했어 이 얘기를 해도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굳이 왜 안 했냐면은 성폭행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불륜 사실이었어. 내가 국민청원을 불륜으로 올렸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야 결혼할 배우자도 있는 애가 불륜을 저질렀어 내 마누라랑. 이건 말이 되지만 성폭행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굳이 안 넣은 걸 갖다가 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지가 넣었다고 지가. 그래서 이게 여자친구가 별 생각 없이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박을 할 때 그 남편이 이 남자한테 협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야 너 여자친구한테 알린다?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서 깽판 놓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알게 되면 뭐 그런 거긴 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결혼식 할 것도 아니까.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결혼한다는 남자의 여자친구, 결혼식을 할 여자친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람을 피게 해줄 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4억씩이나 이렇게 불릴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유부녀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귀고 있었던 거죠. 오피스 와이프로서 사귀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어떤 여자가 접근을 한 거야, 만약에. 이 남자한테 1번 여자는 저 유부녀였고 2번이 얘라는 거지. 근데 2번이 이제 1번 자리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1번 만나지 마. 2번이 그러는 거야. 야, 1번 만나지 마, 오빠. 거기 유부녀잖아. 왜 그거 해? 나랑 결혼해.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대충 맞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아니, 어쨌든 바람을 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식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언급을 안 하잖아.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뭐 망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여자친구도 알아요. 다 아는 상태인데, 여자친구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이 남자가 돈이 많다. 4억 요구. 그 다음에 하늘도 땅도 귀신도 모르는 불륜 사실을 이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귀신 자체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응? 내가 안다 이 얘기 같다는 얘기예요. 여자친구는 이미 알고 접근한 게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제발저린 얘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또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이거 유부녀는 아래 카톡 대화 내용과 같이 이 부분 보면은 이 글 자체를 여자가 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여자가 만나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언제? 6월 24일 당일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월 24일까지 아래와 같은 카톡을 주고받았음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 카톡이 6월 24일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이 그 싸운 날이에요. 싸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륜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된 날이야. 6월 25일 새벽에 전화가 왔으니까. 근데 카톡을 주고받았음에도 이러고 그 카톡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6월 24일에 이 새로운 여친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씨 너 유부녀랑 정리해.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야. 이제 유부녀한테. 그래갖고 이제 유부녀는 개빡친 거지. 그냥 오피스로 지내면 되는데 그러면 개빡치잖아. 자기는 어쨌든 남편이 있으니까 오피스로 지내고 싶은데 그냥 빡치는 와중에 그냥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고 이제 짠 거지 남편이. 그래가지고 아씨 나쁜 새끼네. 고소한 거야 성폭행으로. 그러면은 이 전체가 좀 맞습니다. 추리가 되게 엉성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 얘기 사건은 총 4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결혼을 앞둔 10살 어린 남자를 만난 유부녀. 그리고 두 번째가 유부녀인 걸 알고도 그걸 만난 결혼식을 앞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니 마누라가 바람핀 걸 알았어. 그걸 알면서도 성폭행으로 고소한 유부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애초에 유부녀를 만나는 남자인 걸 알고도 만난 게 아닌가. 결혼하려고 돈이 많으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추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누가 나쁘냐 이런 걸 가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요번에는 그러니까 착한 선이 없잖아. 모두 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사회 인식을 할 때 뭐 이런 기사가 뜨면은 항상 이제 절대 선, 절대 악을 생각해요. 이게 뭔가 얘기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존나 욕을 한다고 입장 표명을 들어보질 않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국민청원은 한쪽 얘기밖에 안 하는 거니까 또 그게 항상 국민청원에서 내가 떠야 되잖아.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썼는데 그게 뜨질 않았다잖아. 그래서 보배드림에도 다시 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뜨려면 과장과 왜곡이 있어야 돼. 마치 엄청 나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국민청원 올라온 글 자체가. 그거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이제 국민청원을 보면은 막 획가닥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기사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런 나부랭이들이 있어.
또 그 기사를 보고 한쪽 눈이 없는 그런 국민들이 또 한쪽만 생각을 하고 또 막 욕을 해요. 이게 다 콜라보가 있습니다. 콜라보가. 그러니까 계속 이래.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응?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해봐. 왜 청와대를 갑니까? 경찰서를 가야지. 그 자체가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 국민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 대부분. 법대로 처리하면 될 거를 왜 자꾸 거기다 올려. 그 자체가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